판단곡에 대해서 수년을 연구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초보 학습자라고 생각하고 초보 학습자가 느끼는 이야기,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전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순수한 초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읽으면서 또 그동안 보고 느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사하고 어떻게 다른가. 왜 우리가 이 판단 보기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책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강조의 말씀을 아울러 같이 드리면서 근데 한 시간이면 너무 내가 이 독후감만 얘기를 하면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한 시간이. 금세 가버려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자세하게 한강곡에 실린 내용을 하나하나 얘기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박 더듬기식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우리 자긍심과 민족적 자긍심과 문화적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책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독후감 섞어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고 문학 이론을 인문학을 한 사람이고는 서양 역사 쪽에 관심을 쭉 가지고 있었어요. 또 서양 문학 이론을 쭉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 문명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다행히 우리가 한국 국문학이라고 하는 한국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사에도 관심이 많죠. 또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한국사의 여러 단면들을 머릿속에 많이 익숙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결정적인 이런 국면들이 얼마나 때로는 잘못되고 때로는 언어에서 공부를 해왔는가라는 것이 정말 무서울 만큼 그런 좀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이 그 속에서 우리 한국사를 이해했거든요. 그것을 한단곡이라는 그런 기록 문서가 책으로 정리되면서부터 많이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많은 관심, 여러분 여기 나오고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한단곡이 이럴진데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고대사가. 조선시대 이후에 큰 중요한 한단국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려 이전의 역사, 한국, 발해국, 고조선, 그 다음에 이 발해라고 하는 것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대기국 시대부터 북부역, 그 다음에 태백일사의 실력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우리는 역사를 인식해 왔을까? 놀랄 만큼 다릅니다. 그것을 놀랄 일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스스로 그걸 익히고 우리 자존심을 살려나갈 수 있는 우리 한민족 이런 그 정통 맥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이 국민이 해야 될, 인식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걸 관심을 주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한테 나누지만 이 강의는 사실은 내가 강의를 하는 게 내가 연구한 강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나의 말투는 좀 섞여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안경전 선생, 여기서 이제 종도사라고 부릅니다만 안경전 역주본에 또 역주본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일부분을 가지고 내가 원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안경전 역주본의 판단곡이 책을 원본 문헌에다가 역주해놓은 데다가 그 구현 설명해놓은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한 설명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단곡이라는 책을 직접 한번 이렇게 접해보시기를 간절히 미리
권고해 드립니다. 거기 내가 그 판단 고기는 어떤 책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말에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결국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가 걸어온 발자취의 그 모습이죠. 그런 미숙들은 역사가들이 말하는 역사의 얘기는 영어를 써서 조용합니다만 팩트라고는 사실, 역사적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역사적 사실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역사가. 그것이 문제죠. 그것을 바르게 아는 방법이 뭘까? 판단 고기가 중요한 지침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판단 고기를 소위 강단 주류 역사가들은 그냥 만들어 놓기가 유서라 이거 유서 이렇게 얘기를 비판을 합니다만은 그 유서가 왜 유서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를 판단 고기 역주본 구석구석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나도 유서라고 하는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판단 고기가.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접해 보셨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 또 미신적인 분들은 판단 고기를 직접 역주본을 구석구석을 역 모습을 쭉 보면은요 너무나 자상하고 뚜렷한 팩트적 그런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꼭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우리 삶의 발자취지만 팩트를 중요시하는 역사의 발자취가 좀 왜곡되어 있다.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야 특히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역사가, 한국시대의 역사가 인류 시원의 역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약간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타난 근거나 자료를 쭉 더듬어 가보면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역으로 사실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는 서양 문명의 역사를 쭉 강의하거나 내가 스스로 그 문명의 역사를 깊이 제 나름대로 관찰을 해온 바가 있어요. 수메르 문명. 근데 이게 한국의 문명을 한 일부분이 결국은 줄이더라. 인류 문명의 시원을 열었다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서양 문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 문명, 이 고대 그리스 바로 한 지중해를 연해 있으니까 그리스 문명으로 왔고 그리스 문명이 바로 로마 문명으로 왔고 로마가 서유럽을 전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서유럽 문명이 바로 그 문명이 끌어왔다. 그렇게 맥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쭉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진원지인 이른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문명이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줬다 소리를 거의 안 하고 서양 문명의 역사가 쭉 설명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4대 문명의 하나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문명의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왕따라는 거예요. 황하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은 또 별도고 서양 문명은 이집트 문명에서 그리스 로마에서 서양 문명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 문명을 이어받은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여백지를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지역의 문명을 읽은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런 문명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수메르인들이 읽었던 문명이다. 수메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었대요. 한국이 아니라 환국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오늘날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스탄자가 들어가 있는 7개의 나라들 땅이 중앙아시아의 소위 옛날 지리학적으로 스텝이라고 해요. 스텝. STEPE. 스텝이라고 스텝은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많이 차 있고 농사짓기에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그 빙하기가 끝난 뒤에는 그 스텝 지역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리안족이라 그렇게 역사에서 불러왔습니다. 그 아리안족들은 이라크, 이란, 특히 이란의 원주민이고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주로 아리안족이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은 대체로 아리안족을 인류 최초의 큰 문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도 유대인들이 아리안족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그 명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리안족들이 사실은 오늘날 해석해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아리안족들이 결국 환국인들이었다. 환국. 함사였다. 보통 지금 환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삼성기 안에 실리죠. 일단 다시 얘기합니다. 삼성기가 주로 설명하고 있는 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 중화민국의 중국 쪽을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서쪽으로는 타카르마칸 사막이었는데 위구르 쪽 타국에 환국인들이 살았던데요. 이게 양자강 변 위에죠. 당연히 황하는 다 환국의 강이었다고 봐야 되죠. 그 근처에 우르국도 있고 그게 환국이 12개의 군국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그게 환단국에 써 있습니다. 삼성기에. 그건 12군국 중에 하나가 우르국도 있고 수멜이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멜이국이나 우르 사람들이 수멜 지역으로 가지 않았을까? 별로 안 돼요. 거기서 이란과 이란 지역으로 가는 그 땅까지가. 아마 그 이쪽에 갔을 것이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이 너무 아리안 중앙아시아 쪽의 사람들이 이주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영국의 크레거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머리가 검다, 순장 제도가 있었다, 언어가 교차하다, 조사가 있었다는 조사. 우리 눈할 때 는, 의, 가 이런 조사가 있는 언어를 교차어라고 해요. 그 교차어를 점도판에 있는 수메르어들이 다 교차어였다. 교차어 쓰는 것은 중국은 교차어가 아니에요. 영어도 서양 언어도 다 교차어가 아닙니다. 근데 교차어 썼다고 중앙아시아의 아리안족들이 내려갔으면 언어가 참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다 살펴보니까 수메르인들이 결국은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에서 살던 꼭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걸 아리안족들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말이 아리안이라는 말을 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페르시아 땅 아닙니까? 이란이라는 땅이. 근데 그 아리안이라고 하는 말을 이란으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이란 나라가. 결국은 그 지역이 그 수메르인들이 문명이 읽었던 문명이었다. 이런 것들이 서양 쪽에서는 그걸 오리엔트라고 했거든요. 이라크나 이란을 오리엔트다. 오리엔트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해 뜨는 장소. 동쪽에서 해가 떠오니까. 하여튼 터키 땅을 아나톨리아라고 그러는데 소아시아 땅을. 아나톨도 헬라어로 따지면 해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서양 쪽에서 동쪽에서 해 뜨는 곳이다. 해 뜨는 곳의 주 무대가 지금 소위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이 문명을 일궜던 그곳이었다. 그곳은 문명이 시원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출신의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2세죠. 팔레스타인 2세가 미국 가서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같은 사람이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78년에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양 놈들아 너무 미안합니다. 서양 놈들 너네들이 자꾸 이집트, 그리스, 로마를 찾는데 문명의 시원은 오리엔트여야 그 오리엔탈리즘이 왜 문명의 시원인가를 설명한 책이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에드워드 사이드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입니다. 1978년이니까 얼마 안 되죠. 그것이 제가 대학원 다니고 공부할 때는 그 책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지금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이요. 그 책에서 소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수메르인들이 읽었던 그 문명이 이집트가 아니라 그쪽에서 온 거다. 이 정신나간 놈들아. 이렇게 경고장을 낸 책이에요. 그 책이. 그런 책도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죠. 한국인들이 이주에서 읽었던 문명. 우리가 바빌로니아 문명, 아시에라 문명을 알지만 수메르 문명은
수메르는 나라 이름도 아니고 지역 이름도 아니고 인간 이름인데 수메르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환국 중에 우르국, 그 다음에 시부 분국 중에 우르국, 그 다음에 수밀이국, 이런 사람들이 그 이기간 거 아니야. 수밀이국, 수메르. 성경에 보면 성경의 구약성서에 창세기에서부터 한 7, 8군데 책이 신할 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할 땅에서 일어났더니 신할이 수메르의 성경적 이름으로 변경됐을 것이라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설명할 얘기를 따라서 못 드립니다만 그 신할 땅이 전부 수메르인들이 이루었던 그런 땅 살았던 문명이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아버지하고 마누라 사레하고 조카 롯하고 데리고 네 식구가 아버지 데라 모시고 하란으로 이사 갔는데 그 하란 지역이 팟단 아람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처갓집이 팟단 아람 하란이에요. 팟단 아람.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그 다음에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이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가 안 낳습니까? 에서가 쌍둥이지만 처조 야곱이 장녀로 됐는데 그 처갓집이 또 리브가 그 자기 여갓집 가서 머슴살이해서 거기서 마누라 넷을 얻어가지고 쭉 12사람 중에서 12지파가 생긴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데니까. 근데 팟단 아람도 바로 하란,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의 무대가 어디냐?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 다 그쪽 지역입니다. 이 수메르인들이 이것도 그 문명의 지역이 바로 기독교의 문명의 지역이에요. 그 기독교 문명인들은 거기서 딱 나라를 가지고 사는 거고 나는 없어요. 그런 사망의 유목민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민족 세계 인류의 시온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한간고기에서 주장하는 한민족 인류 시온이 문을 여는 곳이다. 그리고 천국경이라는 소위 국가 지침서가 있었고 또 배달역에 14번째 임금인 도해 환웅이 있었던 연평 같은 거 이렇게 반포하는 거라든가 연평 이런 것들이 다 종교라는 게 뭡니까? 종교가 우리가 삼신오제 일신교 태을신 되는 종교라는 것이 사람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때요 공동체가 다스릴 때 내가 잘났다 내 말 다 들으시오 해서 쉽게 듣겠습니까? 종교적 하나의 초인간적 능력을 일단 종교적 이런 국가 운영의 지침을 그쪽에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을신을 중심으로 한 그 삼신 오제 이런 본기에 나오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환단고기는 어떤 책인가 얘기했지만은 환단고기와 맞닿을 수 있는 책이 삼신 오제에 대한 신교 문화의 원전을 만들어 놓은 쉽게 말하면 최근에 그 증산도 종교가 변했습니다만 그 신교 사상의 그것이 그 환국 시대의 통치 이념과 쭉 맞물려 왔어요. 그러니까 환단고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신교 문화의 원전인 성경 바이블처럼 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전. 저도 도전을 꼼꼼히 읽지 못했습니다만 도전도 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충분하게 우리가 저기 하려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판단고기를 보셔야 되는데 판단고기를 그냥 위선이 뭐니 평화시키지 말고 꼼꼼히 자기가 한번 경험해 봅시다 한 그 서른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판단고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프린트를? 예. 그러면 두 번째 머릿말이고 두 번째는 판단고기 내용과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판단고기는 원래부터 그냥 판단고기라는 책이 신라시 때부터 고조선 때 이후에 판단고기라는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단곡이라고 해서 나중에 붙여진 이름, 계현수 선생님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는 그냥 여러 곡이라는 게 뭡니까? 한단곡이라고 해서 한국이 한국은 아는데 한단곡이는 뭔 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한단곡이는 고기가 옛글자 기록할 기자입니까? 옛날 기록 문서들이 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쪽쪽 나눠져 있는 문서들이 하나의 책으로 된 겁니다. 그 나눠지는 문서들이 어떤 문서들이었는가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단고기를 이루고 있는 그 글들이 어떤 글들이었는가. 첫째, 그걸 보면은 삼성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삼성, 석삼자, 성인성자, 삼성기. 삼성은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삼국유사 얘기를 충북대학 계신 안선생님이 하실 텐데, 잘못 얘기한 것, 옳은 얘기도 있지만 거의 잘못 그것이 전해진 역사 그 왜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삼성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한단이지만 단은 단군이니까 단군 조선은 고조선이죠. 환은 환인이고 그 사이에 누가 있으면 환웅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3대가 내려오는데 삼국유사에서는 할아버지가 환인이고 아버지가 환웅이고 본인이 단군이고 3대에 걸친 나라로 딱 되어 있지만은 환인 시대, 한국 시대가 따로 있고 환웅이 지배했던 나라를 창건했던 배달국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단군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한국 시대가 약 3,300년. 이 발해라고 잘못 알려진 이른바 대진국 시대가 배달 시대가 약 1,560년 지내왔고 1,500. 그 다음에 단군 시대가 2,000여 년 가고 이런 세대를 거친 삼성 시대가 삼성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삼성기가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안함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함노. 여기에 이런 거 가지고 계세요?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는 거지? 여기 이제 구성과 저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성기 상하. 그때 삼성기 상은 신라 진평왕대 안함노라고 하는 스님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진평왕대 그러면 진평왕 딸이 선동여왕이에요. 선동여왕 다음 왕이 진동여왕, 진동여왕 다음 왕이 태종무여왕 아닙니까? 김춘추? 대충 태종무여왕 아들이 김범민이라고 하는 문무왕이 됐고 문무왕 때 삼국이 통일되니까 대충 660년경이니까 진평왕대에는 대충 650년경이다. 650년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안함노라는 분이 쓴 책이 삼성기라는 책이에요. 그 삼성기 하는 딴 사람인데 그 원동중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원동중. 여기 나오있죠? 근데 가르치기 어느 때 사람인지가 라고 하는 것이 한 발해 고조선의 그런 삼성에 관한 3대 조에 관련된 얘기가 주로 있는데 사실 그 얘기만 딱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천부경 얘기도 나오고 또 삼신오제 문화에 대해서 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크게 제일 놀란 일은 여러분 중국 역사를 보면 상황오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상황오제인데 중국의 첫 나라가 중국의 왕국이 첫 번에 세워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에? 혹시 아신가요? 하나라죠. 하은추, 그리고 은나라면 상나라는 이제 수도 이름입니다. 하상추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라가 세워지기
이전 얘기예요, 상하오제 얘기가. 그 요임금, 순임금은 얼마나 임금이었습니까? 얼마나 임금은 무슨 얼마나 중국에서 신화에서 나오는 신화처럼 나오는 하나의 한 집단의 촌장에 지나잖아요. 요임금, 순임금이. 그 후에 오임금이 나와서 하나를 하족, 황가족인데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5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단군 시대 시절이다 생각하면 돼요. 단군왕후의 즉위한 해를 기원전 2333년이라는 건 되게 중학교 때 공부 좀 하신 분은 되게 알아요. 2, 3, 4년. 단군왕후의 즉위한 해가. 그것이 요임금이 사마천에 사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주년 되던 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전 얘기죠. 이 시대가 단군왕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5제인데 5제 시대라는 그 시대로 보면은 때로 보면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단군 시대 초기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삼성기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대인데 그 시대를 통틀어 설명한 책이고요. 여기 단군세기가 들어가면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이 있어. 이 권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책이지만은 삼성기를 상하를 하나로 본다면 네 책이죠. 네 책. 근데 권수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태백 일사는 8책의 8가지 책이 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태백 일사라고 하는 걸 묶어서 8가지 얘기를 썼어요. 이맥이라는 분이. 이맥. 근데 이 원동이 아까 고려 말씀하는데 그 이암 선생 요분하고 이맥하고 나중에 또 이유림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다 나중에 이암 1392년에 태조가 조선시대를 세웠으니까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암이라는 분은 이 사람 고려 말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장은 1396년, 95년이에요. 이때 돌아가셨으니까 태조 이성계 시대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범장이라는 사람. 여기 생명불학의 범씨. 며칠 전에 여기 이 도장의 대표로 있는 김종우 대표 안내해서 난 광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 집을 한 번도 못 가. 범장 묘비를 한 번도 못 갔는데 최근에 한 2일 한 보름 2, 3주 전이죠. 김종우 거기 다 내가 다녀봤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거기에 생명불학에 있는 우리 전남대학 교수했던 분, 영문과도 중문과도 계신데 그 양반들한테 이 범장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일도 없어요. 그 양반 지금 같은데 돌아가셨어요. 그 범대선 그 생명불학 내가 영문과에. 근데 그 양반 바로 선조더라고요. 얼마 안 된 선조예요. 범장 선생이 거기. 그 양반 장지는 어디요 거기가 동네가 장지가? 광산구 덕림동입니다. 덕민동. 덕림? 네, 덕림. 스킬자예요? 예. 덕림. 이거 얼마 안 되죠? 흔함대. 거기도 다녀왔어요. 그런 사람이다. 고향이 금성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 고조 할아버지가 시조인데 송나라 시대 때 예우 신앙까지 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송나라가 멸망하면서 한국으로 와서 조선으로 와가지고 귀화해서 여기서 살았는데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귀화한 지가. 고려 때 오신 이 양반이 북부여기를 썼어요. 범장이라는 분이. 원래 초명은 세동입니다. 세상대자 동력도인데 범세동. 그래서 이 북부여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단군색이 여기 한국 배달국 단계만 들은 얘기인데 북부여가 나라가 있었나? 나라가 있었어요. 북부여가 우리 김종국의 북부여가 왕이 몇 명이 갔어요? 6분입니다. 6분이죠. 맨 위에 북부여 왕의 해무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해무수 많이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삼국무사나 보면은 해무수는 사람입니까? 그냥 전선 속에 한 그냥
뭡니까? 실존 인물로 안 그려져 있어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해모수. 근데 실제로 북부영 시조예요. 이게 단군조선하고 겸해 있습니다. 그 무렵에. 근데 따로 독립해가지고 망해가니까 단군조선이 3대에 걸쳐서 있다가 사망조시대 때 멸망해가. 근데 제일 놀라운 것은 단군조선이 단군하고 하나 있고는 고조선이 끝나버렸지. 단군조선이 47명의 왕들이 세세 손전 왔다는 걸 여러분 짐작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근데 47분이 왔어요. 47분에서 21대까지가 제1왕조, 22대부터 44대까지가 제2왕조 단군시대, 45대부터 46, 47, 3대가 때 망해가는 단군시대. 그때 해무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돼 있어? 하고 놀랄만한 일들이에요. 그것을 직접 한단고기를 보시면서 체험을 하시기를 권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7분이 단군 제1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단군 조선. 단군 왕검이죠. 왕검이라는 것이 왕 칭호예요. 두 번째는 무슨 왕검, 세 번째는 무슨 왕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서 47명이 지나갔다는 걸 놀라웠죠. 그래서 21대까지가 1왕조, 44대가 2왕조, 나머지가 3대. 그 3대가 멸망하면서 북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전 해무수가 나타났는데, 이게 해무수는 사실 고리 사람이라고, 아니,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무수가 북부여를 세워서 6대가 와요. 6대 오는 중에 5대가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이제, 고두막한 뭡니까, 친구가? 동명성. 이게 동명성화인데, 고두막한 해무수, 단군이죠, 다. 왕 이름이 뭐라고 붙은 게 있어요? 북부영도 다 단군이라고 적었습니다. 단군? 예. 고두막 단군. 그 사람이, 그 사람, 고두막한 단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는 동명성왕이라는 거예요. 6분의 북부영의 왕 중에서 5번째 사람이고. 근데 동명성왕 여러분들 고구려 시조라고 그렇게 배웠죠? 고구려 시조. 고구려 시조가 동명성왕인데, 아니야, 주몽, 영화 보니까 주몽 시조 같은데, 고주몽과 동명성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혼란이 와죠. 전혀 다른 사람이야. 동명성왕, 동명왕은 이 북부여의 5번째 왕이었고, 이 고주몽이라는 사람은 해무수의 말이죠. 해무수의 고손자뻘입니까? 해무수의 아들이 고질의 증손자가 이 고주몽이에요. 고주몽이 결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주몽 부인이. 여러분들이 아는 걸 소선호라는 사람이죠. 소선호는 그 중간에 맨 6번째 왕의 직접 왕의 딸인가 어떻게 공주인가? 소선호가 6대 단군의 북부의 6대 단군의 공주님입니다. 공서의 딸이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고주몽하고, 그러니까 왕을 직접 못했지만은 왕가의 사람들이다. 고주몽이나 소선호가. 근데 고주몽은 누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고주몽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유화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삼국사 그쪽 선화 배경을 보면 유화는 누구예요? 저 해무수하고 어떻게 있어서 유화가 뭐 고주몽을 낳고 얼버무려 놨어요. 근데 고주몽은 그 고조 할아버지 뻘 돼요, 해무수가. 그러니까 전혀 이 혈통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의 혈통인 다 고씨들입니다. 해무수도 고해무수에 따지자면 고씨예요. 그것도 쭉 고씨가 합니다. 고두막한 이런 건 다 고씨.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혈통이 너무나 분명하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북비역기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자 하는 직접 욕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 그거 재밌다. 한번 읽어봐요. 선생님, 그죠?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태례길사는 그 뒤에 조선교에 있는 이 사람이
훨씬 뒤에 사람이죠. 여러분들 10대 왕이 누굽니까? 조선에? 연산군이에요. 연산군은 쫓겨났어요. 왕을 제대로 했어요. 군자 없어지게 쫓겨났죠. 중종 반정에 의해서 쫓겨났죠. 다음에 중종 때죠. 중종 때 사람이에요. 이맥이라고 해서. 연산군한테 미움받아서 귀환 갔다가 중종 반정이 되어가지고 중종에 와서 다시 돌아와서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이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책이 태백이 있어요. 태백이란 말은 클태자에다가 흰백자에다가 하나가 아니라 숨어있다라고 하는 역사죠. 일이라는 게 숨어있는 역사가 태백일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고대사의 흔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8책으로 되어 있어요. 8책으로. 여기 보면 8책이, 그 다음에, 안암도는 이런 사람이, 진평왕, 딸 선동여왕 때 사람이라는 거 알겠죠? 안암도라는 사람. 사실 안암도는 그 김할지 소유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이 뭐겠습니까? 안암도가. 김씨예요, 원래. 본성은 김씨고. 안암은 아마 법명이나 됐을 겁니다. 그 다음 보고요. 원동중은 아까, 나중에 고려 말에서 조선조 초기까지 살아서 이방은 어렸을 때 가르친 선생이었다라고 알려졌지만 확증은 없습니다. 원천석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원동중이. 그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행천 이암 선생은 아까 말한 대로 고려에 여섯 임금을 써서 공민왕 때 문화시중까지 했지만은 그런 대학자였다라는 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시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고성이시입니다. 고성이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고성이시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고성이시. 저희 집사람이 전주기관인데 네가 하면 전주기관인 줄 알았더니 고성이시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성, 이함, 이맥, 이유립, 이기라고 있습니다. 김제만경 사람이 이기. 중요한 개연, 그 사람 나중에 한단국이라는 책이 나오게 하는 데는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고성 이시들이었다. 원경전 종도사, 원경 역주본 쓴 사람이 어느 때 강의를 내가 들은 바가 있을 때 고성 이시들 가문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 얘기 얼핏 했었는데 무슨 소리가 했더니 그랬더라고 진짜. 이게 이런 사람 다 그런 사람입니다. 행천 이암 선생은 문화관이나 종 중에서 기념사업을 쭉 해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범장 덕림동 아까 갔다 여기 다 우리 김대표께서 잘 만들어 놓으셨네. 이게 그 묘소예요. 저 위에가 바로 시조묘도 있습니다. 시조묘. 예의시라고 했죠. 시조묘도 있고 이게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것을 그랬다고 묻혀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했다가 이런 비석들은 이런 비석들은 나중에 다 원래 있었던 건데 땅속에 묻혀있던 것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거 지나가고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환단국이가 편찬되고 대중화되는가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내가 환단국이 말하면 이건 반축세본이고요. 아주 축세본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여기 많이 여기. 그냥 이것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큰 거 보고 이렇게 처음부터 큰 거 보고 질려버리니까 이 짜고한 책부터 좀 보시고 좀 안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네?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전화가 오시고. 자, 이기 선생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이 원제 사람이라는 안 해놨네, 여기다가. 1848년부터
1909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사망은 이게 한 표본에서 이번에도 알았는데 62세로 돌아가셨는데 스님들이 자살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승들이 자살할 필요가 있어요. 밥을 안 먹어요. 그 고승들은 숨을 안 쉬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숨을 안 쉬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 사람도 밥을 안 먹고 자살하는 사람, 이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본 기록이 맞는가는 나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별로 오래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909년이면은 매천 황현 선생님으로 그런 사람도 다 제 또래들입니다. 다. 그래가지고 다 절명시를 쓰고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 황현 선생님도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복성이 있죠. 그냥 생각하고 이 아마 밥 안 먹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절명한 사람 활복 자살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런데 그렇게 독립운동가이면서 역사학자고 이게 아마 이기 이런 양반들은 이 암 시대부터 이런 선조들의 그 책 비장의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들으면서 공부를 해왔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합니다. 이게 김제만경 사람이에요. 김제만경.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부안. 근데 이 양반이 뒤에 나오면 개연수가 나올 텐데 개연수 이 사람은 저 멀리 이 사람 고향이 어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양반은 뭐 평안도 선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데 여기 이기 선생을 찾아와서 이기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쭉 공부한 사람이 이 개연수예요. 환단공이라고 는 책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1912년. 자기 이기 선생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날품파하면서 젊은 절 그렇게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1920년에 죽었지만은 1912년에 처음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근데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밀정한테 잡혀가지고 사지가 찍혀가지고 죽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이 사람이 한 목숨 환단공기에 흩어져 있는 책들을 이기 선생한테 아마 많이 도움을 받았겠죠. 이기 선생이 교회를 했다고 나왔으니까 이기 선생 자기는 책을 내지 않고 죽어버렸지만 아마 이런 제자한테 네가 나중에 이 책을 한번 내봐라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 잡혀가지고 압록강에서 시신이 찍혀서 버려졌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독립운동에 아주 골수분자로 있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살해된 사람인데 개연수 선생은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이유립 선생이에요. 이유립 선생은 1986년까지 사셨는데 우리 역주본 쓴 안경전 선생이 직접 많은 도움을 받고 직접 아마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안경전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만큼 직접적 영향을 줬던 분이 한남당 선생이에요. 이 양반이 그 말년에 쪽 양반으로 교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경전 공도사께서 그런 사람. 지금 얘기한 그런 책은 1424페이지더라고요. 그 안경전 역주본에 완간된 역주본 책이 나온 것입니다. 1424페이지. 약 반은 전부 그 판단 공기에 대한 주변 해설과 방어, 위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서가 아니라는 증명 이런 것들을 전부 밝힌 책이 한 반. 나머지는 이제 원본 적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핫하니까 책을 보면은 끝에 보면 1424페이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있는 부분이 한 600페이지, 나머지 부분이 또 얼마, 800 얼마, 나머지 부분이 얼마, 그게 합해니까 1424페이지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책이 지금 이렇게 한단고기의 말은
어떻게 보면 종결본으로 지금 전해주고 있다. 대체로 구성은 아시겠죠? 구성교수의 말씀을 안 드린 것이 태백일사 8권이 어떤 책이었다는 거죠. 어떤 글이었다는 거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잠깐 빨리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네. 한단고기는 부처전 한국사의 진실을 기록한 한민족의 정통사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주류 강단사학자들이 대표적인 사서로 꼽는 한국사기와 한국유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고대 한국인의 참 역사와 문화를 밝혔습니다. 이제 문헌적 가치가 이런 거고요. 첫째는 한단고기는 인류 창세 문명과 한민족 시원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유일한 역사서이다. 삼성기를 비롯하여 태백일사 이르기까지 다른 사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민족과 인류의 최고적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 국어 선생님 때문에 최고적이라는 말은 원래는 우리 표시를 한다면 태고적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내가 국어를 한 사람이면은 사시옷을 아주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사시옷을 무슨 그냥 사시옷을 대나무대나 넣는 것이 꽤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둘째, 한단고기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한단고기는 단절된 한민족사의 동맥을 가장 정확하게 바로잡아줍니다. 한단고기에 따르면 한국사의 동맥은 한국에서 배달됩니다. 이것이 약 3,300년, 이것이 1,500년, 이것이 한 2,000몇 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북부여로 왔어요. 북부에는 연국시대라고 하는데 북부여 시대 때는 소위 만주지방에는 번안, 진안이 있었고 북부여가 있고 남쪽에는 남한이 있고요. 이런 수많은 대국시대고 대지는 우리가 흔히 발해로 잘못 알려지면 발해는 그때 당나라 시대거든요. 대동상 대조영 시대가 당나라 시대 중에 발해 이 바닷가에서만 살았던 나라 이렇게 폄하해서 불렸던 이름 같아요. 당나라에서.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서에 발해라고 나라 이름을 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서해바다 구정탱이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오목한 바다가 중국에서 발해라고 외웠거든요. 그 연안에 어디서 그냥 노는 애들이지 정식 나라가 아니라고 폄하해서 불렀던 것을 우리나라는 그대로 그냥 발해를 나라 이름으로 써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대진을 사실은 차이가 큰 소리 방금 치면서 왕국을 했던데요. 그 다음에 신라,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 신라는 남쪽에는 신라가 소위 삼국 통일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전체를 통일을 못했지만은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대진국이 있었다. 이런 양시대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신라가 삼국시대 망하고 소위 발해, 이게 대진국도 망하니까 고려가 통일을 했고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대한민국 이렇게 온 것이 역사의 정통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단고기를 보면서 그 많은 우여곡절 과정을 보면서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온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셋째로 한단고기는 한의 원뜻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한의 여기서 이제 환웅 얘기를 뺐죠. 광명사상이 실현된 상고시대 인류와 동북아 역사의 전체 과정을 기록하였다. 여기서 환이라는 말도 가령 광명사상이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녹슨 지존의 하나의 주체인데 그것이 광명하고 관련돼요. 광명이라는 말이 단도 박달나무라는 게 박달나무 단자지만 배달나무, 다 태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밝음의 뜻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집트도 태양신 늘어나는 걸 믿고 나라가 발전하지만 우리도 그 먼 옛날부터 태양을 일하시는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삼신사상에서 발모해서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 삼신사상의 주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아유, 천일, 지일, 천지인에서 천일, 지일, 인일 아닙니까? 사람이자 인일을
태인이라는 말 안에서 태일이라고 썼어요. 태일은 천일과 지일보다 가장 더 우등되는 하나의 신이라 해서 태일신이라고 했어요. 인이는. 인간 중심의 기본이 철저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 그 삼국시대의 통치 이념이 그랬었다라는 걸 놀라운 일입니다. 전체 과정을 갖고 넷째는 뭡니까? 판단고개는 한민족이 고유신앙이나 인류 시원적으로 원형문화 신조의 내력과 논리가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배달과 조선이 창제한 문자를 기록하여 고대 한민족이 문자 발명 발언지만 옛날 사냥 문자도 처음 보는 로또 문자라고 그 천부경이 참 틀린 문자가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사냥 문자였었습니다. 그게 사냥 천부경을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천부경은 그 최치원 선생하고 비슷하게 관련돼 있어요. 비석에다서 최치원 선생과 관련돼서 천부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에도 아니면 각자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섯째, 판단고기는 중국과 일본의 시원 역사와 역대 왕조사 및 몽골, 흉노와 같은 후방민족의 역사가 밝혀져 있으며 고대 수메르 문명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잘 기록되어 있다. 판단고기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꼭 우리의 선조들이 가서 일본 문명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상하다고 했지만 제3왕조인 우르 3왕조 왕국이 멸망하니까 아브라함 가족이 굉장히 부자였던 당시에 부자가 외국인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불안합니까? 부자가 불안합니까? 아니 난리가 나서 왜 쳐들어오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불안할 거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부자의 아브라함은 짐 싸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 파탄나라는 그 사람으로 간 겁니다. 그 유프라테스강 상승을 다 올라가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갔다는 건데 제3왕조 우르 수메르의 마지막 왕조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피난 간 거예요. 피난. 내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아마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 물어보면 수메르 왕국 때 어째서 한번 물어보면 그 사람은 그거 잘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환상국의 중국과 일본의 시원 역사와 일본이라는 나라는 시원 역사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보였어요. 삼국유사의 시대에 있는 연호랑 세운조라는 서로 한 편만으로 충분히 그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도 일자가 연호랑 영일만의 그 해프와 관련되어 있어요. 해마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중국의 삼왕오제 아까 얘기가 말했던 삼왕오제도 결국 삼신오제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 전례의 그 신규 문화에서 삼왕오제라는 걸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삼왕오제의 이름들이요 결국 단군의 제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어서 가능이 많아요. 삼왕오제가 일컬어진 사람. 그건 내가 일일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영전이 이런 사람들 다 그런 한군 조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단고개는 중국과 일본의 시원 역사와 역대 왕조사의 몽골 흉노 같은 북방의 역사가 밝혀졌으며 고대 수메르 문명 기원을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도 한단고기 연구자들에 의하면 다 안 썼습니다. 제가 쓰다 말았어요. 책력 문화를 처음 만든다. 지금 말하면 달력을 처음 만든 나라가 이집트 문명지에 가보면은 달력 처음 만들어진 게 나옵니다. 근데 수메르 문명에도 39가지 인류 문명의 시초, 크레이머 박사가 쓴, 로널드 크레이머가 썼던 그 인류 역사 시초의 39가지. 그게 보면은 달력 만든 얘기도 나와요. 달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한국인들이 달력을 처음 만들고 책력을 만들어 썼다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책력 문화의 시조로서 수의 창세민족을 밝혔고 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 연구하는 게 역사적으로 지금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우리가 1, 2, 3, 4, 5, 7은 무슨 숫자라고 그러죠?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인도 숫자가 아니라 인도에서 만들었지만
아라비아 이슬람들이 철학을 가장 맹렬하게 썼기 때문에 그냥 이슬람 숫자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는 한국인이 썼던 것이었을 것이라 추정이 가능해요. 천문분야의 종주기도 하며 삼성조 시대의 아까 그 한국 발해 단군 시대의 모범적인 국가 경영 제도를 전해주는 지침서로서의 가치. 나라는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다. 사실은 공건제도를 주나라에서 처음 시작하고 그러는데 하은주할 때 사실은 환국시대 때 이미 공건제도 영주들을 두고 제후들을 데리고 그것이 무르무르 익어서 완전히 전국을 영주제도로 공건국가로 다스린 데가 단군왕국 시대의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이 공건국가였습니다. 연방국가 오늘로 말하면 중요하다고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증거품이 뭐예요? 한강공기 기록들이 나중에 그만 줄여도 줄이겠는데 정말 앞으로 한 2시간 더 강의하고 제목 좀 할 얘기가 많지만은 다음도 강사 여러분도 시간도 그러니까 시간이 한 10분 지났습니다. 나로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감사합니다.